월가 사람들이 덜 가져가는 만큼 일반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이 늘어난다. 성공 투자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가운데 월가가 가져가는 수익을 최소화하고 일반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투자자는 다름 아닌 이 책을 읽는 바로 당신이다. 주식 매매를 최소화할수록 시장 수익 가운데 정당한 자신의 몫을 챙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강세장이었던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투자자의 5분의 1이 매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의 월간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21%를 넘었다고 한다. 이들의 월간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21%를 넘었다고 한다. 강세장일 때 이들은 연 17.9%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여기서 매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였다. 따라서 순수익률은 연간 11.4%였고 이는 전체 시장 수익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기는 일반 주식 투자자나 뮤추얼 펀드 투자자나 매 한 가지였다. 이들은 펀드 매니저가 최근에 올린 뛰어난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한다. 또 좋은 펀드를 고르겠다며 자문가를 고용하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워런 버핏의 헬퍼 개념을 참고하라. 그러나 자문가 고용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한다. 제12장 참고. 수많은 펀드 투자자가 비용의 무게를 간과하고 비용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하는지 알지 못한 채 비싼 판매 수수료와 과도한 펀드 보수를 지급한다. 또 높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까지 떠안는 투자자가 많다. 펀드 투자자는 항상 자신들이 우수한 펀드 매니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우수한 펀드 매니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반대로 일단 투자를 해놓고는 바로 게임장에서 나와 불필요한 비용은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투자자는 성공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왜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기업들이 알아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통해 또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느긋이 기다리며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물론 망하는 기업도 무수히 많다. 결함이 있는 아이디어, 융통성이 결여된 전략, 부실한 경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은 경쟁적 자본주의의 기본 특성이라 할 창조적 파괴의 희생양이 돼 결국 다른 기업의 먹잇감이 되고야 만다. 창조적 파괴는 조지프 슌페터가 1942년에 발표한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에서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조 속에 더불어 성장해왔다. 예를 들어 1929년 이후 미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연 6.2%였고 기업의 세전이익 성장률은 연 6.3%였다. GDP 성장률과 기업이익 성장률 간의 상관도는 0.98이다. 최대치는 1.0.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관성이 앞으로도 유지되리라고 본다. 카지노에서 나와 계속 밖에 있어라. 이 책에서 나는 금융시장 딜러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이제라도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투자자로부터 매년 5,650억 달러나 되는 돈을 긁어모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을 피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S&P 500 인덱스 펀드 혹은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펀드는 샀으면 계속 얼쩡대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즉시 카지노 시장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 시장 포트폴리오를 영원히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인덱스 펀드의 작동 기제다.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다. 이 투자 원칙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고상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이 원칙의 기반이 되는 셈법은 반박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투자자가 기존의 금융시장 체계를 아무 고민 없이 수용하는 한 비용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 오는 짜릿한 흥분을 즐기는 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러한 투자 원칙은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책자가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허투루 흘려버리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이 인덱스 펀드 혁명, 레볼루션, 대열의 합류에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정직한 방법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더 생산적인 이 새로운 방식에 눈을 돌리고 싶어질 것이다. 경제적인, 효율적인, 정직한 등은 저자 본인이 1951년에 발표한 투자회사의 경제적 역할, The Economic Role of the Investment Company, The Economic Role of the Investment Company 이라는 제목의 프린스턴 대학 졸업 논문에서 사용한 바 있다. 세상에는 영원한 원칙이란 것이 존재하는 법이다. 토머스 페인과 상식, 책 한 권으로 투자혁명의 불꽃을 피워 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일지 모르겠다. 당시의 일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은 늘 세간의 의심과 경멸, 더 나아가 두려움과 맞닥뜨려야 하는 운명을 맞는다. 240년 전인 1776년에 토머스 페인이 카먼 센스, 상식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표하면서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하는 데 한몫을 했던 때가 그 좋은 예다. 여기에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아래 내용은 기존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 일반의 지지와 인정을 받아 보편적인 통념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이것이 타성으로 굳어지고 이 타성은 잘못된 것마저 표면상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또 그러한 오랜 습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센 반발과 강한 저항이 뒤따른다. 그러나 그러한 저항과 소동은 곧 진정된다. 인간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치자면 이성보다 시간이 한 수 위라 하겠다. 나는 여기서 단순한 사실과 분명한 논거 그리고 상식만을 말할 것. 나는 여기서 단순한 사실과 분명한 논거 그리고 상식만을 말할 생각이다. 다들 알다시피 토머스 페인의 이 강력하고 분명한 주장이 결국은 승리한 셈이다. 독립혁명은 미국 헌법으로 구체화됐고 이 헌법이 지금까지 정부와 시민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전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내가 주장하는 이 단순한 사실과 분명한 논거 그리고 상식이 앞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 앞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 인덱스 혁명은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더 효율적이고 더 새로운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조와 전략. 혹자는 내가 1974년에 뱅가드를 창업하고 1975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덱스 뮤추얼 펀드를 고안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설파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금전적 이득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득을 본다는 말이 뭐 크게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금전적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나는 땡전 한 푼 벌지 못한다. 그보다는 뮤추얼 펀드의 소유 구조와 인덱스 펀드 전략 등 수십 년 전 뱅가드 설립에 초석이 된 이 두 가지 요소가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금전적 이득을 보장해 주리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다. 내 말 말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내 주장을 믿어라. 초창기에는 인덱스 펀드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내 의견을 지지해준 몇몇 업계 전문가들이 있어 용기를 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묵묵히 매진할 수 있었다. 대다수가 외면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준 이들의 현명함과 사려 깊음에 나 또한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을 정도다. 그런데 요즘은 가장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가운데 인덱스 펀드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것이 거의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홀로 외로이 목소리를 높이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조건 내 말만 믿지는 마라. 그보다는 투자에 관한 진실을 추구하는 일 외에 다른 속셈이 없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지 않은 다른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여라.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MIT 경제학과 교수였으며 이 책에 올린 추모글의 주인공이기도 한 고 폴 세뮤얼슨의 말에 귀 기울여라. 보글이 제시하는 이 합리적인 투자 원칙을 따른다면 20년쯤 후에는 우리 같은 느긋한 투자자 수백만 명이 한가로운 교회에서 이웃의 부러움을 사면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이 격동의 시기에도 마음 편히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더딘 변화 속도 때문에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 비싼 대가를 치러가며 바보 노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시장을 이기려고 괜한 헛힘을 쓰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 그런 지능 게임은 삼가고 대신에 모든 기업의 주식을 골고루 소유하는 이른바 이기는 게임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 다음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일단 자신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시장 시스템을 이해하고 과도한 비용을 줄여라. 이렇게 단순한 작업이 그 출발점이다. 그러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주식과 채권 시장에 반영될 것이고 주식의 형태로 기업을 소유한 투자자는 각 기업, 인덱스 펀드 투자이므로 거의 모든 기업, 각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주의, 플러스 수익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수익, 즉 손실도 분담에 떠안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상식의 범주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10주년 기념 개정 증보판. 10년 전에 초판을 발행할 때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마이너스 수익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2007년에 발표한 초판은 1994년에 나온 내 첫 번째 책 보글의 Mutual Funds: New Perspectives for Intelligent Investor, 보글의 뮤추얼 펀드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인덱스 투자 사례를 소개한 두 권 모두
인덱스 투자 사례를 소개한 두 권 모두 뮤추얼 펀드 관련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두 책을 합산해 5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첫 책이 출간된 이후 근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인덱스 펀드가 투자 업계에서 제자리를 확고히 잡은 셈이었다. 280억 달러 정도였던 주식형 인덱스 펀드의 자산은 2017년 중반이 되자 4조 6천억 달러로 무려 168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만 주식형 인덱스 펀드 자산은 2조 1천억 달러가 늘었는데 액티브 펀드, 빈번한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운용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 액티브 펀드에서는 9천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특정 투자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무려 3조 달러 규모의 변동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투자 혁명으로 불러도 무방한 하나의 사건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1975년에 최초의 인덱스 뮤추얼 펀드를 고안한 것이 이 인덱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인덱스 펀드가 촉발한 창조적 파괴는 대체로 투자자에게 득이 됐다고 본다. 이번에 나온 10주년 기념 개정판에서는 배당금, 자산 배분, 그리고 원칙 실행에 초점을 맞춘 은퇴 계획 등을 다룬 장을 새로 추가해 이전에 낸 책에서 소개한 투자 원칙을 더 공고히 하려 했다. 배워라, 즐겨라, 행동하라. 존 보글. 현명한 투자자의 조언.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는 워런 버핏의 사업 파트너 찰스 먼거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의 자산운용 시스템에서 관리자라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도 하는 채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도 좋아하는 채 한다. 자산운용업은 정말 수상쩍은 사업이다. 현재와 같은 운용 시스템 하에서 투자자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업계가 살아남는 방식이다.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에게 연간 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중개인, 브로커, 중개인들이 이 펀드 저 펀드로 갈아타도록 투자자를 부추김으로써 추가로 3-4%포인트의 비용을 더 발생시킨다.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불쌍한 일반 투자자에게 형편없는 상품을 추천한다. 정말 역겨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투자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즉 투자자에게 가치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편이 100번 낫다고 주장하고 싶다. The Four Pillars of Investing. 투자의 네 기둥의 저자인 투자 자문가이자 신경학자인 윌리엄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일반적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더 보태 투자 다각화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손실 위험까지 더 떠안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체 시장을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XXX. 또 이코노미스트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펀드 매니저의 전반적 투자 성과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좋은 성과를 낸 다음에는 을에 저조한 성과를 낸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는 펀드 매니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투자자의 자금으로 계속 손실을 내고 있으면서도 염치 없이 고액의 보수를 꼬박꼬박 받아 챙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교훈 한 가지는 인덱스 펀드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계속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펀드 매니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확실한 시장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보수는 엄청나게 싼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수많은 학계의 거장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투자로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인덱스 투자의 가치를 인정하며 갈채를 보낸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내가 말하는 상식보다는 아무래도 이 거장들의 상식을 기반으로 여러분 모두 더욱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알림. 각 장의 말미에 소개된 현명한 투자자의 조언, 내 원래 자료와 인용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내 웹사이트 www.johnshbogue.com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www.johnshbogue.com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이 책의 소중한 지면을 복잡하고 긴 참고 문헌 목록으로 채울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으니 서슴지 말고 내 웹사이트를 방문하기 바란다. 수많은 학계의 거장과 시장을 이겨 이름을 날린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인덱스 투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갈채를 보낸 사실은 정말로 놀랍다. 나의 원칙과 내가 믿는 상식은 차치하고라도 이들의 상식과 투자 전략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 더욱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 제1장 우화 고트락스 가문. 가장 기본적 형태의 인덱스 펀드는 미국 주식시장의 거의 모든 주식을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펀드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의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우선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고트락스 가문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런 버핏이 2005년도 연차보고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해석한 우화다. 이 이야기는 거대하고 복잡한 현 금융시장의 비생산적이며 부조리한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옛날 옛적에 고트락스라는 성을 쓰는 부유한 일가가 있었는데 이들은 수대에 걸쳐 번창했다. 그들은 형제와 자매, 삼촌과 이모, 고모, 사촌이 수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가문을 이뤘고 미국 내 주식을 전부 소유하며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과시했다. 고트락스 가문은 주식의 형태로 소유한 수천 개 기업이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과 기업이 이뤄낸 수익과 성장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설명. 상황이 약간 더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고트락스 가문은 매년 발행되는 신규 공모주도 꾸준히 사들였다.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은 크게 앞서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 똑같이 부자가 됐고 화목하게 잘 지냈다. 이들이 투자한 자산은 수십 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면서 일가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다. 말하자면 고트락스 가문은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사기꾼처럼 언변이 뛰어난 헬퍼 몇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고는 가족 중에서도 머리 좀 돌아가는 사촌 몇 명에게 접근해 다른 친척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꼬드겼다. 헬퍼는 이들을 구슬려 친척에게 일부 주식을 팔고 또 일부 주식은 사들이라고 했다. 이때 헬퍼는 중개인 노릇을 하며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렇게 해서 일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이 돌아가며 바뀌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가문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투자 수익 일부를 헬퍼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 그리고 재투자를 통한 수익 증가의 형태로 미국 기업들이 구워내는 거대한 파이를 고트락스 가문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파이마저 그 일부를 헬퍼가 먹어치우기 시작하면서 가문이 가져갈 수익이 점점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에는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자본이득세까지 물게 생겼다. 가족 간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서 가문의 총 자산은 더 줄어들었다. 머리 좀 돌아가는 사촌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전략이 실제로는 가문의 자산 증가 속도를 늦추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는 주식을 잘못 골라서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했지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번에는 주식 종목 선택 전문가를 고용해 종목을 제대로 고르기로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 종목 선택 전문가를 고용했다. 결과적으로 헬퍼가 더 늘어난 셈이었다. 이들, 자산관리자,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했다. 1년이 지나 가문의 자산을 평가해보니 전보다 파이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자산관리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더 챙기려는 욕심에 가족 간의 주식 거래를 하나라도 더 성사시키려 혈안이 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등장했던 헬퍼 군단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 수수료가 더욱 늘어났을 뿐 아니라 세금 부담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배당금과 수익 성장 파이를 일가가 온전히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그 몫이 더욱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러자 머리 좀 쓰려 했던 그 사촌들이 이렇게 말했다. 일단 우리는 주식 종목 선택에도 실패했지.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하는 데 실패한 것 같아.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두 번의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헬퍼를 더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한 번 악수를 두고 말았다. 최고의 투자 자문가와 재무 설계사까지 곁에 두고 최상의 종목을 골라줄 훌륭한 자산 관리자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조언을 드리려 했다. 이들 자문단은 당연히 자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새로운 헬퍼 군단이 그 사촌들에게 말했다. 우리한테 보수만 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결국 비용만 더 추가됐고 가문의 자산은 다시 줄어들었다. 헬퍼를 전부 없애라. 그러면 기업들이 구워내는 파이를 일가가 온전히 다 차지할 수 있다. 정신이 번쩍 든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다른 가족보다 돈을 더 벌겠다고 꼼수를 벌이면서 시작된 이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물었다. 처음에는 배당금과 주가 수익으로 구성된 파이 전부가 우리 몫이었는데 지금은 그 몫이 어떻게 60%로 줄어들 수가 있죠? 가문에서 가장 현명한 나이든 삼촌이 조용히 나섰다. 헬퍼한테 지급하는 보수 그리고 불필요하게 나가는 세금이 전부 우리 파이를 갉아먹고 있는 거라네. 그러니 원점으로 돌아가세. 그것도 지금 당장 말이야. 중개인을 모두 해고하고 자산관리자도 전부 해고해야 하네. 또 투자 자문가라는 것들도 싹 다 몰아내야지. 그러면 매년 주식회사 미국이 구워내는 파이를 우리 가문이 다시 통째로 차지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노인의 충고에 따라 애초에 이 가문이 취했던 다소 수동적인
그러나 매우 생산적인 전략, 즉 주식회사 미국의 주식 전부를 사서 이를 영원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되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인덱스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후로 고트락스 가문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 워런 버핏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아이작 뉴턴의 운동 법칙에 빗댔다. 즉, 세 가지 운동 법칙에 한 가지를 더 보태 제4의 운동 법칙이라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투자 세계에서는 운동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이 우화는 투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이익상충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투자업계 종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고객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하라.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와는 정반대 조언에 따르는 것이다. 자꾸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원래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시장을 이기려고 덤비면서 지능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객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결국 고객이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따라서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변화가 현 금융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고트락스 가문의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성공 투자의 열쇠는 전국의 기업, 더 나아가 전 세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수익 성장분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다. 매매 빈도가 높을수록 중개 수수료와 세금의 형태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기업 소유자로서 주식 투자자가 얻는 수익은 줄어든다.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적을수록 거둬들이는 수익은 증가한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빈번한 매매 활동을 삼감으로써 중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벌어들이는 장기적 수익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덱스 투자의 본질이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